주말 때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직전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12.12 군사반란 세력이 발포 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조사가 시급합니다. 주말 대낮에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자가 승합차를 보는 것을 시민들이 발견해 막아세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전남 지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을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팀 홈런은 꼴찌고 평균 자책점은 9위로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는 여태껏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여러 정황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가 집단 발포 직전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의 작전 상황일지에 기록된 항공기 지원 내역입니다. 1980년 5월 21일 기동용 헬기 UH-1H로 특전사령관회 2명이 오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헬기를 이용해 광주로 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은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정호용. 정 씨는 광주 현지 지휘관에게 계엄군에 배속시켜 자신에겐 지휘권이 전혀 없었고 집단 발포 당일에도 광주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집단 발포 직전 광주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군 문서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 간 적은 있어요. 여러 번 갔어요. 전부 다 있는데 가서 한번 내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광주에 주둔했던 최세창 3공수 여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집단 발포 당일 정호용 씨와 광주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광주에 왔던 시간 전교사에서 위협 사격을 결정한 회의가 있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교사 사무실에서 최세창, 최웅, 신우식 이런 공수 여단장들하고 정호용 씨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을 개연성들이 아주 크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그 발포 명령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수장으로 있던 보안사에서 보안 요원 3명이 헬기로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도 함께 주목할 만합니다. 헬기로 이동했다면 고위급이라는 건데 과연 누구였고 왜 광주에 왔을까? 그가 전두환이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헬기가 오갔던 광주 전투비행장에 주둔한 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광주에 대해 무엇도 말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낮에 광주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를 시민들이 막아세웠습니다. 이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4시 광주 도심의 꽉 막힌 도로를 승합차 한 대가 비틀비틀 내려옵니다. 앞 차량이 출발해도 꼼짝 않던 승합차는 뭔가 이상하다 여긴 시민들이 접근하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전석에 60대 남성이 눈을 감고 있는 걸 본 시민들은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누구랄 것 없이 차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 시민은 운전석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다른 시민은 반대편으로 뛰어가 조수석에 올라탄 뒤 자동차 열쇠를 뽑아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다든가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조수석에 저가 타가지고 이제 차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키를 뽑았는데 이제 그때 수냄새로 이제 운전자는 63살 송모 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이미 1km 정도 차를 몬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높은 0.214%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당한 송 씨는 달아나려 했지만 시민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송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그 상가 건물 계단실에 그 음주 만취자를 가둬놓고 유리문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그 만취 운전자를 거리 밖으로 이제 같이 나왔죠. 송 씨를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술이 깬 송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더 큰 사고를 막아준 아들뻘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 대학가에 해괴한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쓰는 보수 성향의 단체는 자신들이 한 일이라며 SNS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게시판입니다. 가로 55cm, 세로 80cm 크기의 대자보 2장이 붙어 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남 지역 8개 대학 9개소에서도 똑같은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우리 게시판 붙일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도 없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전대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작성돼 있는 대자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으며 목포의 한 대학에서 시민 신고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전부다 이런 같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전대협 페이스북에다가 진작 공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전부 다 대자보도 띄워놨고. 경찰은 새벽 시간대 대자보가 부착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 표현물 부착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경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을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타격은 부진에 빠져 있고 믿었던 선발 마운드도 불안합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첫 연승에 도전했던 지난달 28일 한화전. 풀카운트 피치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우측을 향합니다. 멀리 갑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당장 넘습니다. 이 홈런을 시작으로 홈런 3방이 한 경기에서 터졌습니다. 주자 스타트 때렸습니다. 헤즈메이커 타고 높게 갑니다. 탐장 쪽 탐장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아가 홈런을 치면 경기에서도 이겼지만 시즌 개막 이후 8경기에서 홈런포가 터진 날은 이틀뿐이었습니다. 팀 홈런 개수는 4개로 롯데의 키움과 함께 공동 꼴찌. 팀 타율이 2할 3푼 4리로 8위에 머문 가운데 홈런도 침묵한 날이 많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투수들이 불안했습니다. 믿었던 에이스마저 2패째를 당했습니다. KT 위즈가 5회 만에 3득점, 양현종을 공략.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당 평균 자책점은 5.53으로 10개 팀 가운데 9위. 승리를 챙긴 선발 투수는 윌랜드 선수 1명뿐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 투타 모두 출발이 불안하지만 타석에서는 이명기, 마운드에서는 하준영과 김윤동 선수의 활약이 팬들에겐 위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꼴찌를 면하면서 공동 6위를 기록한 기아는 역시 공동 6위인 삼성과 키움을 이번 주에 잇따라 상대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임업종사자와 어민들에게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당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고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경영안전자금을 쌀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화순군과 부여, 봉화군 등 다른 농촌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농어가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에는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포함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농어가의 한 분기에 30만 원, 1년에 모두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 그리고 전 임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그리고 이 농어가 수당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을 꾀하고자 합니다. 농어가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후가 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농후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6억 원. 순수 군비로만 채워야 하는데 한편 군의 자체 수입은 연간 2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절반가량을 농후가 수당에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군은 보통 교부세 증가분과 자동차 렌트카 관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낮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에 직원을 파견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 단계의 성격입니다. 감사원의 자료 수집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광주경실련이 광주복지재단 대표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고 교통법규를 수십여 차례 위반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거수기라는 오해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